여러분,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자, 12월 시험 굉장히 중요한 분들 많으시죠? 연말에 새해가 되기 전에 좀 이번에 좀 잘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또 토익 시험이 바뀐다고 저번 달에 발표를 해드렸는데, 자, 이 바뀌는 추세에서 어떻게 하나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유형이 바뀌기 전에 끝내야 되는 분들도 있고, 혹시나 그때도 보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유형은 내년에 바뀌지만 컨텐츠는 이미 많이 바뀌고 있어서 벌써 그렇게 바뀔 거를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컨텐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그래야지 12월, 내년 1월, 2월에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저 전문가 배동희가 여러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RC부터 보고 그 다음에 LC를 하겠습니다. 둘 다 잘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때에서 공식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컨텐츠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들어서 여러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alright. 자, 오늘 RC에서는 첫 번째 기초문법 중에서 분사 하나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문법 중에서. 자,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고득점을 필요로 하면 기초를 더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실전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900 후반을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약대나 이런 데 준비하시면. 그런데 제가 상담해 보면 기초가 부족해서 점수가 안 높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휘를 대강 많이 알고 그 영어를 오랫동안 접했으면 점수가 800점대에서 900 초반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더 올라가려면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반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바로 나옵니다. 점수에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분도 처음 하니까 기초를 공부하고, 높은 점수대인데 안 올라가면 꼭 기초를 공부해야 돼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분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거를 잡아주시면 예외 없이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전사 어휘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토익은 어휘를 단순히 뜻을 우리나라 말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쓰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전사 꼭 나오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가정하기로 우리 강의 이거 듣는 분들은 토익 처음 하는 분들도 있고, 좀 몇 달 했는데 아직 점수가 안 오르는 분들도 있고, 또 높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뷔페 스타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 끝까지 보시면 참 좋을 거고요. 좋은 인연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6는 문맥 파악 중요한 거 아시죠? 흐름. 그렇죠? 이따가 6를 통해서 같이 보겠고, 7은 의외로 앞으로 갈수록 점점 삼중 지문도 나오는데 등장인물, 시간, 수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면서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배동희의 트레이드마크가 바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다의미 어휘, 멀티플 미닝을 가진 단어들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볼 거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고, RC 끝까지 완료하시고, 그리고 H도 끝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문법인데 분사, 문제풀이보다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 강의에서 비교급에 대해서 강의를 그 비교급만 했잖아요. 데뷔 특강에서 너무나도 많은 좋은 반응이 있고, 우리 학원에 그거 보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니까. 이번엔 분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분사는 잘못 알고 있는 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나라 교과 과정도 분사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보고 진실을 여러분이 아는 그런 복되고 소중한 지금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분사란 파르티시플, 이거 중세에 만든 말인데 동사를 다른 것처럼 쓰려고 변형시켜서 다른 거에 참여하게 만든다, 이런 뜻의 파르티시플이라는 뜻을 써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를 변형시켜서 형용사처럼 flying bird 했을 때 flying이 형용사로 명사를 꾸며줘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아름다운 강산 이랬을 때 아름다운, 이게 형용사거든. 날고 있는 새에서 날고 있는,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데 이거를 현재 분사라고 그래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어요. 새가 날고 있는, 이렇게. 비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써요. The bird is 다음에 여기다 형용사로 beautiful, 아름답다, 이렇게 쓸 수 있듯이 날고 있는 해서 현재 분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분사를 영어로 present participle이라고 그러고 동사에다 ing 붙이면 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게 능동인데 현재 분사는 그 행동의 주체를 꾸며줘. 나는 새가 날고 있는 거죠. 새가 날고 있다, 날고 있는,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분사는 시제가 없어. 현재 분사는 그냥 그 당시 하고 있다는 수식해주는 말이고, 여기 is가 동사인데 얘가 시제가 있죠.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날고 있다가 되는데, 만약에 is를 was로 바꾸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새가 날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럼 이걸 갖다가 만약에 will be로 바꾼다 그러면 미래에 날고 있을 것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만 시제고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해줘서 그 당시 하고 있는 이란 뜻이 돼요. 쉽지? 자, 과거분사라는 게 더 중요해요. 과거분사는 영어로 past participle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미 그 말을 했을 때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거는 ing를 붙이지 않고 pp라는 모양을 써요. past perfect가 시제 약자인데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그리고 완료 시제 형태를 외워야 되는데 past perfect라는 시제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은 규칙 동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써. 이렇게. ed가 붙어. 규칙 동사는. 불규칙 동사는 따로 모양 따로 있는 거 알죠? 자, 요것이 형사자에 들어가면 이게 과거분사가 되는데 이거는 과거에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튀겨져 있는 치킨이야. 이렇게 튀겨져 있는 치킨. 이게 과거분사라는 거예요. 자, PP 형태가 형사자리에 들어가면 그걸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그러고 그게 수식해주는 말인데 되어 있다는 뜻이 돼서 요게 수동이라는 거예요. 튀겨짐을 당했어. 치킨이 불쌍하게. 이렇게. 자, 비동사 끼고 얘가 동사고 여기 형사자리죠.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이 비동사 끼고 근데 ing 안 넣고 요렇게 넣으면 이게 과거분사가 되면서 지금 튀겨져 있는 상태다요. 자, 그러면 얘가 동사인데 얘를 갖다가 was로 바꾸면 그렇죠? 그럼 과거에 튀겨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과거분사는 그 수식해주는 말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 수식해주는 말이 대상이 돼야 돼요. 치킨이 튀겨지는 거니까. 오케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에 대해서 이 부분 잘 들어야 돼요. 요걸 모르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영어 선생님들 또 앞으로 영어 선생님 되신 분들도 이걸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 빈칸에 있고 여기 꾸며주니까 형사자리죠. 이때 동사에는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게 있어요. 1형식은 혼자 쓰는 동사고 주체밖에 없는 동사야. 예를 들어서 I can fly 이러면 나는 날고 있다. 나는 날 수 있어. 그럼 fly가 날다는데 1형식이거든. 나는 거 그냥 혼자 나는 거잖아. fly. 근데 이렇게 1형식인 경우에는 대상이 없어. 주체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ing 모양밖에 없어요. 분사는. 그러니까 앞에서 올 때는 ing를 써야죠. 뒤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1형식은 과거 분사가 없습니다. 되는 게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got it? 네, 쉬어요. 그 다음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한데 3형식은 앞에서 꾸며줄 때 항상 과거 분사야. 자, 이거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잘 봐주세요. I love you. 자, love가 사랑하다. 3형식 동사입니다. 영어에서는 3형식 동사가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돼. I love 하고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이게 불법 난민인 줄 알아요. 오케이? 영어 못한다 이렇게. I love 다음에 you 이렇게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 즉 목적어가 있어야지 3형식이라고 그러는데 I love you. 그러면 이게 주체가 I고 대상이 you란 말이야. 대상이 you죠. 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라고 그러면 영어에서는 주어는 생략해야 돼. love you 이렇게 말해도 돼. 제 딸이, 첫째 딸이 제니퍼인데 Jennifer, I love you 이렇게 말하면 제니퍼가 아빠한테 love you too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love 다음에 you는 꼭 있어야 돼, 대상. 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꼭 언급을 해야 돼요. 자, 3형식은 그럼 물리적으로 대상을 꼭 언급해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명사 얘밖에 없으면 얘는 주체가 대상이니까 반드시 대상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3형식은 앞에서 뒤를 꾸밀 때는 명사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대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과거 분사를 항상 앞에서는 써야 돼요. 자, 요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원래 그래요. 자, 지금 내가 말한 거 잘 이해 안 되면 제가 일부러 5분 영어 뭐 이렇게 해서 찍어 놓은 거였어요. 유튜브에. 배동이 찍어 보시면 되는데 5분 영어 분사 바로 알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두세 가지 버전으로 계속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13만 명의 수강생분들 가르쳐주고 지금 주요 방송국의 MC, 아나운서분들도 우리 수강생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토익은 맞게 공부해야지 성적이 빨리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틀리게 공부하면 계속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뒤에서 꾸밀 때 보겠습니다. 1형식은 항상 ing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3형식은 만약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여기 뭐가 있잖아. 여기 뭐가 있으면 명사가 있으면
명사가 두 번 있단 말이에요. 주어도 명사고 대상도 목적어도 명사고. 그럼 여기 명사가 두 개 있으면 한쪽이 대상이 되고 한쪽이 주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뒤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앞에가 주체가 되면서 ing 형태로 쓰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없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the chicken. 치킨이 is 빈칸 이렇게 되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뭐 다른 말만 있어. 부사 같은 거. 빨리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명사가 얘밖에 없단 말이야. 치킨이. 그러면 얘가 반드시 대상이 돼야 돼. 주체가 될 수는 없어. 왜? 삼형식을 여기다 넣어야 되면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과거분사로 fried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뒤에서 앞을 꾸며줄 때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으로 써야 되니까 과거분사를 넣어야 돼요. PP 모양이 형용사에 들어가면 그걸 과거분사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 규칙만 가지고 있으면 반 이상을 맞출 수가 있어요. 분사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나오면 2문제 정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꼭 한두 개 틀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두 가지 예외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감정 유발 타동사라는 게, 감정 유발 타동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준다는 뜻의 동사들이에요. interest 같은 거,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런 게 서프라이즈가 깜짝 놀라게 한다. 실망시키다. 이런 건데 이런 건 뒤에 사람이 대상이 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준다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the movie, 그 영화가 excite, 신나게 한다. me, 나를. 그러면 이거 excite가 감정 유발 타동사인데 영화가 신나게 나를 해요. 그러면 이거 대상이죠. 이 감정을 얘한테 주는 겁니다. 영화가 나를 신나는 감정을 주는 거죠. 자, 이때 사람이 대상인데 얘가 앞으로 빠지면 수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대상인 동사는 사람을 꾸밀 때는 과거분사를 쓰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많이 쓰는 말로 I am excited 이렇게 쓰는 거죠. 나는 excited 되었다. 흥분되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사물을 꾸며줄 때는 현재 분사가 기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영화가 앞에 나왔어. The movie. 그 다음에 얘를 꾸며주려고 is 다음에 여기 뒤에서 넣을 때 영화 흥분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그냥 들어봐도 이상하죠. Movie is excited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래? exciting 하다 그러죠. 그래서 사물을 할 때는 거의 ing로 가야 되고 사실은 사물을 꾸밀 때는 과거분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 영화가 흥분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감정 유발 타동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는 과거분사, 사물한테는 현재분사를 쓰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걸 알아야 토익을 잘하는 거예요. 토익은 예외적인 걸로 변별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제일 빨리 오르죠. satisfy 감유타니까 감정 유발 타동사, 사람한테 이렇게 쓰고 사물한테 이렇게 쓰죠. 그런데 얘는 이런 것도 있어. 만족감을 주는, 충족시키는, 이렇게 기본을 충족시키는 만족스러운.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 please가 굉장히 많아요. I am pleased, 기뻤다 할 때 사람한테 이렇게 쓰고 사물한테는 pleasing이나 pleasant 이 두 개 다 돼요. 얘는 형용사 형태 이런 것도 있고 쾌적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쾌감을 주는. 둘 다 똑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장에서 요거랑 요거 중에서 고르라는 것에서 나오면 둘 다 답이 아닐 겁니다. 왜? 둘 다 똑같은 말이야. 뉘앙스의 차이밖에 없어요. 얘는 쾌락을 주는, 얘는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시험에 나오죠. pleasant. 그래서 너네 회사 백화점 직원이 정말 같이 거래하기 너무 pleasant했다. 쾌적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한번 나올 수 있었는데 예외라서 제가 이렇게 표로 말씀드리는 거죠. 거의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impressed가 감동받은. I'm impressed. 이 강의 듣고 난 impressed. 이제 좀 인상 깊게 느꼈어.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사람한테. 근데 얘는 사람한테 impressing 이렇게 안 하고 impressive라는 말을 씁니다. 인상 깊은. 좋은 인상을 주는. delighted, 기쁜. delightful, 즐거움을 주는 이런 말이죠.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정보는 우리 제 카페 문법 자료실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기 바라요. 정보력이, 정확한 정보가 토익 점수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외가 있어요. 감유타 말고 분사 모양을 한 형용사. 이거는 고대어부터 영어 말고 그리스어, 라틴어부터 분사라는 게 존재하는데, 분사란 지금 방금 배웠지만 ing를 붙이면 얘가 하는 일이 되니까 프라미스가 약속하다니까 이렇게 하면 약속하는 같이 보이죠? 약속하는 아이 이렇게. 근데 얘는 다른 뜻이 있어. 그 뜻으로 더 많이 써. 얘가 바로 미래가 촉망되는 일이죠. 분사 모양을 한 형용사를 우리가 분사형 형용사라고 그래요. 분사 형용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그냥 만들어낸 건데 그러면 안 돼요.
명사, 동사, 대명사, 동사 이렇게 막 섞으면 안 되고 분사 모양을 한 형용사인데 일반 형용사 같은 뜻을 언어의 변천 과정에서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전에 따로 나와 있어 찾으면은 다른 보통 분사는 안 나와 있는데 미래가 밝은 미래를 읽겠어요. 그 얘는 따로 관리해서 외워야 되는데 3, 40개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문법 자료실에 있거든요. 제 어휘집에도 있고 거기서 매달 하나씩 나오는데 그냥 알고 있으면 그대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 준비하는 분들은 이거를 따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디맨딩, 힘든 선생님, 경험 많은 직원, 업적이 많은 피아니스트, 헌신적인 노동자 이런 거 써있죠? 뜻 잘 보시고 캡처하시고 이거 외에도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알고 있으면 시험에서 금방금방 맞추기 때문에 분사형 형용사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분사의 쓰임 그리고 감정 유발타 분사는 사람한테 과거분사, 사물한테 ing 그리고 분사형 형용사는 단어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어휘로 공부하시면 된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데 자,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아주 자세하게 제 600인강 그리고 750, 900인강에서 알려드리는데 제 인강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점수 빨리 올리려고 750인강부터 듣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점수가 800점대인 경우에도 600인강부터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600인강에서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거든. 그러니까 가운데부터 들어가면 별로 좋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으시길 바라고요. 600 처음부터 듣는 게 여러분한테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분사형 형용사나 감정 유발 타동사의 분사 이런 것들은 일반 형용사 취급해. 보통 형용사처럼. 그래서 보통 형용사는 so, very, quite 이런 게 꾸릴 수 있거든. 그래서 exciting 같은 것도 이런 very exciting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very, quite disappointed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이게 안 되거든. 여러분 분사에다가 very 같은 거 원래 붙이면 안 되거든요. 자, become이 되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과거 분사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 분사가 된이고 현재 분사가 하는인데 된대다, 되되되되 이러니까. 그런데 감정 유발 타동사의 분사와 분사형 형용사는 become 다음에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거 이해 안 된,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 메모했다가 문제 시험장에 나왔던 문제도 쭉 보면 이거 완전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 형용사 취급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talented란 말 있죠? 분사형 형용사요. She's very talented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quite disappointed 이렇게 쓸 수가 있고 become이랑 쓸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빈틈없이 시험을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런 이론들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면 사실은 YBM E4 어학원 301호에 와서 기초반을 수강하시면 한 달, 두 달 이 정도에 완전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들도 같이 보면서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 제 인강이 바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학원으로 오는 게 좋겠고요. 저한테 카페에서 질문하세요. 자, 실제 과거에 나왔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A하고 B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해석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보호하는 옷, 옷이 우리를 보호해주니까, 그렇죠? 보호하는 옷. 또는 protective, 이것도 형용사니까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답이 B거든. protective가 보호용 이런 말이에요. 용. 그래서 보호용 복장을 protective clothing, protective glove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왜 안 될까요? 얘는 삼형식이야. 삼형식은 앞에 올 때 이렇게 ing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얘가 안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2002년부터 우리나라 교재들이나 문법책이나 책들은 그냥 이럴 때는 형용사 찍으라고 써 있어요. 팁으로. 그래서 그게 퍼져갖고 지금도 아주 바이러스처럼,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막 퍼지는데 완전히 그 원래 형용사가 형용사 자리는 좋다라는 이론은 완전 아닙니다. 시험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 안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이런 거는 절대 통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영어로 두피 된다고 그래 속았어.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유가 얘가 답인 이유는 얘가 삼형식이니까 이렇게 형태가 안 돼요. 자, 여기 밑에서는 왜 답이 B일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감정 유발 타동사 임프레스는 이 형태가 없어. 그래서 이걸 써야 돼. 인상 깊은 공연. 그래서 두 문제 보면 그럼 형용사 자리에다가 형용사 같이 생기고 그냥 넣으면 분사는 빼고 그러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 자, 지금 여기 위에서는 감정 유발 타동사로 A가 사람하고 쓰니까 이거 사람 아니죠? result가 결과 명사인데 얘는 satisfactory가 좋아요. 만족스러운 결과. 그런데 여기 밑에 보세요. 이것도 진짜 문제인데요. 6에서 나왔어요. 비밀번호 사물이죠.
얘 forgetful 형용사고 forgot는 형용사 아니죠. 얘는 PP 모양이 들어가는 건데 과거분사예요. 근데 여기선 답이 B예요. 자, 지금 세 개 중에서 한 개가 예외죠. 이 예외를 이때 쓰는 주로 변별력을 위해서 항상 많이 쓰기 때문에 토익 시험은 예외가 일반적일 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시험이니까. 그래서 여기선 잃어버린 비밀번호 이래야 돼. 이건 왜 안 될까? 얘는 망각증이 심한 얘, forgetful. 오케이? 자, 그래서 의미상에서 얘가 되죠. 여러분이 분사와 형용사가 보기에 같이 있을 때 문법적으로 가능한 것 두 가지 중에서 해석을 같이 해주셔야지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이런 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거는 시험에서 항상 앞으로 계속 틀릴 거고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러면 오케이? 자, 지금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시간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다 해서 A가 되는 거예요. 얘는 소화하기 쉬운이야. 시간하고는 안 어울려요. 의미상에서. 그래서 manageable task, 소화하기 쉬운 일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분위기인데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기도 막 거기 가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 식당이 딱 밖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 그래서 나도 거기 앉아서 먹어보고 싶고 이런 거를 inviting atmosphere에서 A가 돼요. 이런 게 바로 분사형 형용사예요. invitational이 형용사지만 얘는 의미상에서 안 어울려서 inviting atmosphere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분사형 형용사하고 감정 유발 탄소사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서 세 문제에서 한 문제씩 안 틀리게 돼 있어요. 다 맞추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discriminating 새로 알려드려요.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변별력 있는 취향, 고귀한 취향, damaging effect 분사형 형용사입니다. 해로운 효과, outstanding balance 미납된 잔액, outstanding은 뛰어난도 되지만 미납된 잔액이라는 뜻이에요. unpaid, compelling argument가 아주 강력한 주장, 이것은 설득력이 되게 강한 이런 말이에요. compel하다. 프로펠러가 여기서 난 말이에요. 펠. 이게 힘이 되게 많은 강력한 주장 이런 말을 설득력이 아주 큰 주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얘도 감유타고요. 그래서 이런 분사형 형용사나 아니면 감정 유발 타동사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우리 카페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시면 꼭 확인해 보시고 시험장 가세요. 자, 그 다음 주의해야 될 연결어들이 있어. 접속사 when, while, if, although. 얘네들이 부사절 접사인데 얘네들은 뒤에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해서 지금 방금 배우신 분사 같은 거나 전치사구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whenever, wherever도 마찬가지죠. 자, 요것들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when he was sleeping 이렇게 됐을 때 sleeping 현재 분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그때 he was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en sleeping 이러면 자고 있을 때 이런 말이 돼요. 그 사람이 코를 골았다. 이렇게. As it was recommended가 추천된 바와 같이인데 it was가 나오는데 이거 생략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하고 비동사는 부사 접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복합관계 부사라는 게 있어. whenever, wherever. 얘네들은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s recommended 이러면 추천된 바와 같이. 이거 기본적인 원칙인데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분사 부분에서 잘 사람들이 이상하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내가 when, while, if, although 이런 거가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before, after, since도 부사절 접사라는 게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얘네는 이런 거 생략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략할 수 없고요. 얘네들은 그 대신 전치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전치사는 뒤에다가 동명사라는 걸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ing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fore 다음에 ing가 나오면 사람들이 뭐 생략된 줄 아는데 그냥 before 다음에 동명사 쓴 거야. 오케이? 그래서 before, after, since는 ing 형태를 뒤에 쓰는 거 시험에 거의 매달 출제가 됩니다. 자, 분사 구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부분 우리나라에 완전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주어를 수식해준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배치할 수가 있어요. 영어는. 그게 무슨 말이냐? 노래 중에서 이런 게 있어. Tall and tan and young and lovely, the girl from Ipanema goes walking. 이런 노래가 있어요. Girl from Ipanema. 브라질 바닷가에 어떤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Girl from Ipanema. 근데 여기서 키가 크고 tan 됐고 젊고 아름다운 요게 형용사인데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건데 여기 뒤에서 앞으로 간 거거든.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Jennifer Lee, who is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원래 생략할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목적격관계대명사, 명사접수사. 이건 몰라도 돼. 오케이?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생략이 돼서 여기
형용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게 꾸며줄 수가 있어요. Jennifer Lee, very outgoing and athletic. 매우 활달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제니퍼 리가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 자, 이때 이 부분을 앞으로 빼서 very outgoing and athletic, 쉼표 제니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오케이? 왜 이걸 알아야 될까요? 자, The house which was built in 1965 이러면 이가 관계되면서 절이라는 건데 1965년에 세워진 집 해서 얘 꾸며주는 거죠. 그것이 needs to be renovated, remodeling 돼야 된다. 이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앞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방금 봤잖아. 그렇죠? 앞으로 이동해서 1965년에 지어지니 집을 꾸며주는 거죠. 또 한 번 예. The man who was running the race, 현재 분사. 경기를 뛰고 있는 남자가 sprained his ankle, 발목을 삐었다. 이렇게 발목을 삐었어요. 자, 이랬을 때 running the race, 얘가 경기를 뛰고 있는 이런 말인데 얘를 앞으로 빼서 경기를 뛰고 있는 남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방금 아까 분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빌드가 과거 분사, running이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는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거고 과거 분사는 그 당시에 이미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건 말하는 당시에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건 말하는 상태, 즉 여기서 발목 삘 때 뛰고 있는 상태였죠. 오케이,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분사 구문은 뒤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n sprained his ankle, 그 다음에 여기서 running the race 이렇게 과거 분사 구문도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끝나고 ing 될 때가 있죠. 자, have pp 형태의 동사도 현재 분사 동명사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 동사에다 ing 붙이면 현재 분사나 동명사가 될 수 있는데 have도 ing 붙이면 현재 분사나 동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fter having been fixed 이렇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식을 알겠는데 after는 뭐야? 전치사로 뒤에 동명사 쓴다 그랬죠? 그게 얘가 동명사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뭐가 생략된 줄 아는데 이건 그냥 동명사 쓴 거죠. 그래서 고쳐지고 나서 그 중고차가 판매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before, after, since는 전치사가 될 수 있어서 뒤에 동명사를 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있어요. having fixed his car 이러면 차를 고치고 난 이런 말이 되면서 남자가 팔았다가 되는데 이거는 여기 뒤에 있다가 앞으로 이동한 분사 구문이고요. 이걸 풀어서 after he fixed his car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은 여기서 aft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after가 갑자기 생략이 돼 빠져버려 가출해버려. 그 he도 빠져버려 따라가 가치가.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ing가 튀어나오면서 have가 붙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배우시는데 이게 외국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랑 이렇게 말했을 때 뜻이 똑같다. 이게 변형이 된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having been repaired 마찬가지에도 수리되고 나서 복사기가 현재 완전히 제 기능을 하다 이랬을 때도 이게 after it has been repaired 이렇게 쓴 거랑 똑같지만 이때 after가 생략되면서 얘가 빠지면서 갑자기 변형된 게 아니라 토익 영어는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원래 여기 뒤에서 수식해 주다가 앞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사 부분은 분사 구문 이런 거는 after, while, when 같이 의미가 있는 접속사가 있을 때는 그 뒤에서 ing가 나오면 그 ing는 동명사로 나온 거지 이게 생략이 되면서 변형이 된 게 아니에요. 오케이? 과거 동사가 변형돼서 ing가 붙는 거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어 문장은 원래 생략도 있고 위치가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단어가 모양을 바꿀 수는 없어요. 변신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게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경우예요. 자, 우리가 토익 문제 풀 때 이거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문장이 있을 그 앞에 이제 ing가 올 때가 있고 pp 모양이 올 때가 있고 having pp가 올 때가 있고 having been pp가 올 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분사라는 거거든. 여기서 뭐 after가 생략되거나 when이 생략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ing 쓰면 하고 있는 이란 말로 주어를 꾸며주고 pp 형태 쓰면 된이란 말로 주어를 꾸며주고 이미 돼 있는 상황 having pp는 완료니까 하고 나서 라는 말로 주어를 꾸며주고 having been pp는 having 다음에 비동사의 pp가 나오고 또 수동이 되면서 되고 나서라는 말이 돼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면 내가 짧은 시간에 다 가르쳐 드리니까 어려운 건데 이 부분의 의미만 알고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정리해보면 자, 1형식은 항상 현재 분사만 있어요. 앞이든 뒤든. 3형식은 앞에서는 과거 분사,
뒤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걔가 대상이 되니까 ing, 없으면 또 과거분사, 간뮤타 분사형용사 많이 알면 고득점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일단 기본을 정리했고 실제 우리 600강의에서 있는 문제도 보겠어요. 자, expect가 내다보다 3형식이야. 자, 그러면 얘 꾸며줘야 되지. 요거 동사고 여기서 꾸며주죠. 근데 expect가 3형식이면 뭐예요?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지? 자, 얘네들은 딴 말이야. at the time, 당시에는 이게 명사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이 C가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expect가 3형식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자, 이거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vegetable farmers가 주어고 said가 말했다.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후아가 생략된 거거든. 그렇죠? 자, 이때 여기 뒤에 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A. 과거분사로 설문조사된 노동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간단하죠? 얘가 3형식이만 알면 돼요. 얘가 1형식이면 ing가 되겠지만 없잖아. 그래서 그냥 A를 써주면 되겠죠? 자, 3번. 여기서 are subject to, 여기서 are가 동사네. 그럼 여기서 또 얘를 꾸며줘야 되는데 orders 다음에 which가 생략됐어.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있어? 명사가 무게제한. 그러니까 답은 C가 되죠. 여기 뒤에 뭐가 있으면 ing죠. 간단하죠. 이 세 가지. 그 외에 간뮤타와 관련된 것들도 나중에 문제를 여러분이 우리가 인강 들을 때 기회가 되면 풀어보시고. 자, 4번. 이건 나오는 빈도가 약간 적어요. 그러나 시험에 꼭 나오는 거죠. 지금 쉼표가 있고 여기서 many of the coastlines, lighthouses, 등대, 해안가에 있는 많은 등대들. 그럼 여기서 뭐야? 얘 꾸며줘야 되는 거야. 그때 여기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 없죠? 아까 본 예문하고 똑같네? A 쓰면 되겠죠? built, 과거분사. 지금 얘가 어디서 앞으로 나온 거냐? 여기서. 여기에 which, were 생략되면서 1800년대 후반에 세워진 등대 이런 말인데 강조받으려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바로 분사 구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분사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렸어요. 요약이기 때문에 완벽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용어를 잘 모르시면 너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 제 분사에 대한 5분 영상 이런 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치사 어휘 공부 방법. 오케이? 이번에는 전치사 시험에 꼭 나오는 거 다 가르쳐 드리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전치사는 명사 앞에서 있는 걸 전치사라고 그래. 그래서 그리고 그 명사를 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 on이 있으면 이거가 전치사고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무대 위에 소년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소녀를 꾸며줘. 무대 위에 소녀가 있다. 소녀는 무대 위에 있다. 이런 걸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 The girl sang. 얘가 동사예요. 노래했다. 랄랄랄라 노래했어요. 그럼 무대 위에서 노래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부사적인 용법으로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컨셉을 알고 있는 게 좋겠고요. 자, 전사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해석하고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 I read the book on the table 하면 on the table이 북을 꾸며줘요.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 읽었다. on the table이 읽었다를 꾸며주면 안 되겠죠. 그럼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읽어야 되니까 저같이 몸무게가 좀 있으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테이블이. The book on the table is mine. 이때도 이렇게 꾸며줘. 북을. 그래서 이런 걸 형용사 용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I read the book at the bookstore 이러면 서점에서 얘는 북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읽었다를 꾸며주는 거죠. 자, 이때 서점은 장소인데 주소가 있는 장소는 기본이 at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샀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서점에서 샀다 이것도 되지만 서점에서 붙어 샀다 되니까 form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 단어와 서점과 사다의 관계는 서점에서 붙어 구매를 했기 때문에 form을 쓸 수가 있고 책을 돌려줬다 도서관으로 이럴 때는 도서관은 기본이 at예요. 근데 to를 쓸 수도 있어. 왜? 주는 것은 이렇게 누구에게 주기 때문에 to에게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단어가 항상 어떤 특정 전치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지에 따라서 전치사가 바뀔 수 있다. 그걸 잘 알아주면 전치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전치사는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후회하고요. 상황과 문맥을 그래서 고려해야 되죠. She arrived at the bank. 우리가 arrive가 at 쓴다고 암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이 주소가 있는 장소니까 기본이 at는 맞아요. 그러나 내가 있을 때는 at를 쓰면 안 되죠. 그녀는 나에게 도착했다 이러면 안 되고 나와 함께 도착했다. 저녁이 있으면 저녁 시간 동안에서 drawing 12시 이후에 일단 after 또는 파리 같은 도시는 in 이런 것도 쓸 수 있으니까 arrive가 at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무슨 말인지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at가 쓸 수 있는 표현과 on이 쓸 수 있는 표현, in이 쓸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지금 요거 제가 써놓은 거 단체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표로 알아야 되겠고, 자, 그다음 2개 이상의 전치사들 알아야 돼요. 이어 전치사라고 그래서 due to, owing to 이런 거 여기 있는 대로 뜻과 함께 공부하시고요. 자, 3개짜리도 있어요. 이것도 다 어휘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on top of가 얼마 전에 나왔죠. 더불어, as part of가 일환으로서 이런 게 요즘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등위접사, 종속접사, 상관접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이 접속사를 쓰죠. 그 종류도 같이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접속사는 when 같은 경우에는 you can have it when you want it 이럴 때 이 when을 부사절 접속사라고 그러고, I know when you want it 이럴 때 when을 의문부사라고 그래요. 너가 언제 원하는지 안다. 그리고 I know that 이러면 that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되지만 이거는 한 3, 4일 정도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 드려야 돼요. I know what you want 이것은 무엇이라는 뜻으로 의문 대명사라고 그러고요. You can take what you want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절 접사, 의문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중고등학교 때도 정확하게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강 넘어가면 점수가 고득점이 안 되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힘들어도 한 3, 4시간 정도 저랑 같이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퍼즐처럼 금방금방 따따따따 맞출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자, 우리가 therefore나 however 같은 것들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otherwise 이런 건 연결어가 아니고 부사예요. 근데 접속 부사라고 해서 therefore는 그러므로, otherwise는 안 그러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의미만 접속사 같은 느낌을 주고 그냥 부사 역할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혼자 그냥 써요. 부사처럼. 오케이? 자, 복합관계 부사라는 연결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건데 whenever, wherever, however 얘네들은 문장을 결합해서 뜻이 whenever you need help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wherever you go 어디 가든지, however you do it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잠깐 보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전치사에 대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그리고 복합관계사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봤는데, 이런 뒤에 오는 복합관계사나 아니면 접속사 이런 거는 문장을 연결하는데 전치사는 명사 같은 것만 연결해요. 오케이? 자, 전치사는 이렇게 명사 같은 것만 연결한다고 due to 다음에 명사만 써야 되고요. 그런데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뒤에다가 써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명칭들을 알아두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자,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는 애들이 있죠. before, after 이런 것들은 주어 동사를 써서 접속 써야 되고 짧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efore 동명사, before 명사 이런 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once, as, since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서 ETS가 제일 좋아합니다. 시험 보기 전날 제가 항상 정리해 주는 게 once, as, since예요. 예를 들어서 as 같은 경우는 로서라는 뜻도 되고 같은, 그다음에 접속사로 때문에 이런 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전치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for, during, throughout, over, in, within 이 6가지 전치사인데 6가지는 기간이랑 쓸 수 있는 전치사예요. 자, 이게 이제 거의 매달 출제가 되는데요. 원래 기간에는 무특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무특정 기간은 그냥 기간만 달랑 써 있는 거고, 특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언제인지 아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무특정 기간은 5분 이런 게 이제 무특정 기간이고, 그냥 기간만 달랑 써 있는 거예요. 13년 이런 거. 근데 특정 기간은 앞으로 5주, 나의 과거 6개월 이렇게 언제인지 아는 기간이에요. 오케이? 기간을 내포된 일반 명사는 콘서트, 수술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일반 명사죠. 뭐 삼겹살 이런 거는 기간이 없으니까 안 돼요. 일반 명사지만 기간을 내포된 일반 명사 이렇게 3가지를 나눈 다음에, 자, 다시 표를 보면 무특정 기간이죠. 그거는 for하고 in하고 within 이렇게 3개밖에 안 돼요. 동안에, 이내. 특정 기간은 다 됩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에를 for the next 5 month, during the next 5 months, throughout the next 5 months, over the next 5 months, in the next 5 months,
within the next 5 months가 다 됩니다. 자, 기간이 내포된 일반 명사는 요 두 개. during하고 throughout 요 두 개가 돼요. during the war, throughout the war. 다른 건 안 된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표를 잘 알고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를 금방금방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 공간이나 범위가 나올 때 쓰는 전치사 중에서 아까 throughout 봤지만 얘는 공간이나 거리랑도 공간이나 범위랑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있으면 대한민국 이렇게 있으면 throughout the world 하면 전 세계적으로란 말이고 across the world 하면 이게 대각선인데 전 세계가 되고 around the world도 되고요. over는 all이 꼭 있어야 돼요. all over 모든 곳 위에.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가 전부 어떤 지역, 도시 이런 거랑 쓸 수가 있다는 것이 이건 한 3, 4개월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많이들 틀리세요. 자, throughout the industry 업계 전반에 걸쳐 그 지역 전체에 걸쳐 컴퓨터 실험실 전반에 걸쳐 보고서 전반에 걸쳐.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전치사 중에서 by와 건틀의 차이죠. by는 어느 시점 전까지 어떤 일을 한 번 해야 될 때. 자, 제출하다 딱 한 번 하는 거니까 by를 쓰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열려있다 가게가 밤 12시까지. 그때는 상태가 계속되죠. 그때는 until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by과 until 같이 나오는 거 초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책을 돌려줘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자, 이때는 뭐가 답일까? by과 until 중에서 자, 책을 돌려준 거 한 번 하는 건가 by 같지. 근데 얘는 until이에요. 얘는 예외적인데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얘는 뭐냐면 have time에서 이 time이 생략됐어요. 너는 여유가 있다. 뭐 하기 위한 여유가 있다? 언제까지? 자, 금요일까지 책을 돌려줄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는 건 상태니까 until을 쓰는 거죠. 그래서 have until 시점 투부정사는 수거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빌러하고 언더의 차이.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제가 인강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테이블이 딱 있어. 근데 테이블인데 여기 아래 돼지가 있어요. 그럼 돼지라고 치면 테이블 밑에 있죠. 그걸 언더라고 그래요. 언더는 여기 밑에 있는 걸 전부를 말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돼지가 밖으로 나왔어. 밖으로 나와서 누가 물어봐. 테이블과 돼지 중에서 뭐가 더 낫나요? 그러면 돼지가 더 낫다. 이럴 때 쓰는 게 빌로우예요. 자, 언더 같은 경우는 위치 개념으로 그 밑에 있는 거 전부를 말하는 절대적인 개념인데 빌로우 같은 경우는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낫다 해서 low, 낫다 이럴 때 쓰는 건데요. 자, 그거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숫자가 있으면 빌로우가 가능하고 언더는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아침에 온도가 5도 숫자 있죠? 평균보다 5도 낮을 때 언더를 쓰면 안 되고 이때는 빌로우를 써야 됩니다. 선생님, 다운은요? 다운은 여러분 부사할 때는 아래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요. 형용사할 때도 아래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자로 다른 말이랑 같이 쓸 때는 따라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down the street, 길을 따라. 그래서 이럴 때 맨날 down은 함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언더의 뜻 알죠? 빌로우의 뜻 알죠? 다운의 뜻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틀리겠죠. 이게 쓰임을 알아야 되니까 전치사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 앞에 숫자가 없고 3살 미만의 어린이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때는 더 낫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말하는 거니까 12살 미만 이럴 때는 언더를 써야 돼요. 3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무료 입장이다. 이때 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를 말할 때 12살 미만의 아이들 전부 무료 입장이니까 뭐 1살, 2살, 3살, 11살 똑같죠? 전부 다 말할 때는 언더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죠. 아주 어렵죠. 그냥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요 문제. 여기서는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기서는 답이 C가 되죠. 다운. 아까 내가 말했지만 다운이 길을 따라 걸어가라 할 때 다운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을 위해서 보너스로 준비한 게 우리가 접속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헷갈리죠? before는 접속사가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고 전치사도 될 수 있는데 형용사는 안 되고 특별히 subsequent to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근데 subsequent 이러면 형용사고 부사는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 돼요. before도 부사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이런 말로. 후치라는 것은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자, in addition to 이러면 전치사고 뒤에 명사 쓰고 그냥 in addition 이러면 그냥 부사처럼 혼자 게다가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이라서 각자 어떤 형태의 어떤 뜻인지를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전사는 기초 지식을 토대로 쓰임을 어떻게 쓰는지 문맥을 살펴야 되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정확히 배워줄 필요가 있다. 자, 오늘 데뷔 특강에서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만 정리가 되지 모르면은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죠. 새로운 토익이 바뀌어도 이런 문법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2번. 자, 실제 문제를 보겠어요. Minimum term of your contract with us. 우리와의 계약의 최소 기간은 will be 2년이다. 자, 이때 2년이란 말이 무특정 기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가 돼. for. 무특정 기간은 for in within 이렇게 쓰니까 A가 되는 거죠. 오케이. 2년이라는 기간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A. 자, 5번. 여기서 금요일이 시점이거든. 자, 요일은 원래 오늘 쓸 수가 있지만 여기 보기 없어요. 근데 여기서 satisfaction survey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하는 거지. 그러니까 by가 되는 거지. alright. 자, 문제는 되게 빨리 풀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제 포인트죠. 그래서 기초적인 문법을 잘 하려면 이론을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너무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 기초 600강의와 아니면 우리 기초반 학원에서 이거를 꼭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파트 6는 문맥이 관건이다.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요런 문제가 시험에 진짜로 나온 거죠. 우리가 ETS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거. A recommended way to start a company. 자, 회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way. 자, way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 길이라고 할 때는 on을 써서 on the way. 길. 자, 그리고 방법이란 뜻이 있어요. 방법일 때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추천되는 길이 아니라 방법이죠. 그래서 창업하는 추천되는 방법은 자신의 허비, 취미를 비즈니스로 바꾸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명사로 그것은, 즉 비즈니스로 바꾸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is 다음에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 휴 플라워가 5년 전에 시작해 된 방식이다. 이렇게 써야 되죠. 여기서 답이 이제 A가 되는 거야. how. how가 의문부사인데 방식 이런 뜻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서 A가 돼요. 자, 이 문제를 보통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스피드 토익 식구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5년 전 이러니까 분위기가 웬 같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웬 쓰는 분들은 이게 이 대시 앞에 있는 걸 가리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방법은 취미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 이 way는 다른 말로 바꾸면 how야. 그래서 우리가 파트 6는 그 빈칸이 있는 문장보다 앞에 있는 문장이 더 중요하죠. 자, 제가 인강에서 가르쳐드리지만 reason이 나왔을 때 이유. 그러면 이유는 뭐다? 그럼 답은 뭐예요? wh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는 거 why. 방법은 way는 how가 받고. 그래서 이게 앞뒤의 연결고리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골라보세요. Melissa Hughes, founder of Hughes Flowers, decided to try her luck in the business after years of winning awards. 수년간 상을 타고 나서 그녀의 재수가 좋은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장미를 팔았어. 자기 온실에서. 그리고 1년 나죠? 1년 was unable to open 새로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어. 자, 아까 배운 걸 토대로 하셔야 돼요. 1년이 뭐야? 무특정 기간이야. 무특정 기간. 자, 무특정 기간이 가능한 게 뭐예요? 여기서 뭐야? within이죠. 너무 쉽죠? 조행은 자, 아까 표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 보시면 얘는 무특정 기간하고 못 써요. 일반 명사나 특정 기간.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이 그냥 B가 돼. 1년 내로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 기초 이론이 있으면 이거 안 틀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꽃이 나에게 돈을 많이 들게 했는데 이제 자기 취미로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신통하게도 이제는 대가 꽃들이 나에게 돈을 자 A는 부과한다, 잃는다, 만들어준다. 답은 C, 벌게 해준다 해서 make me money 얘가 됩니다. 돈을 벌 때 make money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문맥이에요. 파트 6. 근데 파트 6에서 문맥을 파악하려고 해도 기초 이론이 반드시 있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독해지문 공략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900인강에서 제가 실제 시험하고 거의 같은 그런 유사한 부분들로 준비를 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자, 잠깐 스톱한 다음에 읽을 수 있는 사람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하실 분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발표문인데 프레스 릴리스, 언론 발표문, 그리고 이메일, 이게 두 개 지문이 나오는 이중 지문이에요. Realtek Design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Producer of web page design and online contents for a range of technical companies. 테크놀로지컬 컴퍼니에 위한 다양한 온라인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발표하기를 레이첼 킴, 자, 사람이 나왔죠. 동그라미하고 CEO 자리로 임명을 했어요. 자, effective가 언제부터 시작하여 이런 말이 돼서 7월 9일부로 이런 걸 동그라미 했어요. 시험장에서. 이 사람이 assume responsibility,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회사를 이끌면서 뭐 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venture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면서. 자, 그다음 from the moment she joined the firm, 회사에 들어온 이래로 레이첼은 would become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일 줄 알았다. 이렇게 펄 그린, 새로운 사람이죠. 이 창립자 미스터 그린이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 어디에서? 회사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데 많은 프레스티지어스, 저명한 상을 그녀가 받은 상들이 있는데요. since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7년 전, 이걸 메모하고 7년 전 그녀의 창의성 그리고 헌신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미스 킴이 세뮤얼 랭던이라는 사람을 교체하는데 이 사람은 주주들에게 4월 28일 날 그만둔다고 그랬대요. 언제부터? 6월까지 하고 그만둔다. 자,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됩니다. 이거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표시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미스 킴은 그녀의 커리어를 15년 전에 다른 회사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RTS 들어오기 전에 또한 유니버설 미디어 코퍼레이션에서 디렉터로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위와 소비자 아트 디자인 학위가 있었다. 어떤 학교에서.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ETS가 되도록이면 여러분 복잡한 정보를 너무 많이 줘서 소화할 수 없게 만들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돼요. 지금 요 학교하고 요 학교를 각각 다니면서 전공을 한 건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했고 뉴턴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는 아트 디자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respectively가 나온 각각. 자, 그리고 여가 시간에 그녀는 그림 그리기, 여행하기, 재즈 콘서트 가기.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토익 시험은 여가 시간에 하면은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토익 시험은 겉으로는 다 다른 것 같지만 정보가 다 이름도 다르고 그러죠. 그러나 거의 같은 부분을 테스트를 해요. 자, 그 다음 이메일. 자, 한번 보면 I was pleasantly surprised by the news. 너의 career achievement 뉴스를 봐서 너무 기뻤다. 자, 아까 그 내용의 앞에서 CEO가 됐다는 거. 지난주 뉴스 아티클이 바로 아까 읽었던 기사라는 것을 날짜를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I think it is only natural that you deserve to be recognized. 너가 인정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낀다. 왜? 너의 킨 센스가 예리한 마켓 트렌드의 감각과 예술적 창조력 때문에 나는 너를 그것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즉, 내가 직접, first hand가 처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말은 이 레이첼이랑 이 편지를 쓴 멀리는 과거에 같이 일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고 나자마자 어디에서? 자, 자카르타에서 내가 브리스번을 오게 되는데 딸이 초대했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3의 인물이 나왔죠? 그래서 딸이 초대해서 브리스번을 방문하는데 그때가 the very same day, 똑같은 날이 뭐냐면 너가 CEO 되는 똑같은 날, 너가 새로운 자리를 맡아서 하는 똑같은 날 내가 도착한대요. 딸이 초대를 했어. 오케이? 그래서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미디어 파리에 있는 우리 유니버설 미디어의 우리들은 너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는 똑같은 열정 그리고 신중함, 너가 여기에 우리 회사에 같이 있을 때 그런 열정과 신중함을 보여서 잘 회사에 이끌 거라고 믿는다 해서 마지막으로 멀리 기븐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읽으면서 아하, 이게 아까 그 CEO가 된 사람이 다니던 회사의 직원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 했냐면 파트 7은 거기 나온 등장인물들과 시간들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거기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86번
What is indicated about Miss Kim? 미스 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는데 아까 여가 시간에 그녀는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럼 요것 때문에 답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뮤지컬 퍼포먼스 콘서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많은 출제가 됩니다. 자, 함정이 되는 부분들은 미스 킴이 그녀의 커리어를 15년 전에 시작했다 이랬는데 15년이란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15년이지. 그렇지만 거기서 커리어를 시작한 거지 돌로레스 소프트웨어에서 15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15년 전에 거기에 시작한 거지 15년 동안 거기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느낌이 나지만 함정이 되죠. 그래서 ETS는 이렇게 번역을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위한 함정들을 넣어놔요. 자, 그 다음에 함정, C에 대한 함정은 뭐냐면 여기서 마케팅 트렌드에는 얘는 감각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컴퓨터 디자인 엔지니어링 공부했지 마케팅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C, 마케팅 공부했다가 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년 전에 RTS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때 상 받은 건 아니죠. 7년 전에 들어온 이래로 여태까지 상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이지 7년 전에 상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헷갈리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본문에 왜 있다고 잘못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요것들이 정확하게 보면 비슷하게만 나왔지만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었고 답은 여기서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오답이 잘 나와요. 오답이 지문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에 번역의 중요성이 가장 시험에서 어려운 점이죠.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80번. In the press release, the word assume. assume이 의미상에서 가장 가까운 뜻은 자, 이 assume이란 말이 본문에서 책임을 지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답이 undertake가 맞다 이런 말로 답이 되는데요. 이거는 마치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냥 6처럼 여기 빈칸을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나씩 넣어봐. 가정하다, 추정하다, 핸드오버 전달하다. 근데 여기선 undertake가 책임을 맡는 거니까 이게 좋겠죠. 그래서 D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semantic field라는 건데 undertake 수행하다, 임무나 업무 같은 걸 수행할 때 undertake를 쓰고요. 이거가 똑같은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carry out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take on나 take over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일을 맡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뒤에 어떤 책임이나 부치를 또한다 이럴 때도 쓸 수가 있어요. undertake the job title 이건 안 되는데 그러나 undertake take on the debt 이건 되거든. 그래서 take on은 요 undertake라는 뜻을 포함해서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assume은 요것도 되고 가정하다는 뜻도 돼.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assume responsibility가 undertake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게 의미의 영역이라고 해서 semantic field라고 제가 그러는데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잘 공부해서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동의어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88번. Why did Miss Gibbon write to Miss Kim? 미스 킴에게 왜 편지를 썼는가? 자, 요거 보시면 답이 B가 되는데 그녀가 승진한 걸 축하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본문에서 처음 부분에 나오고요. 자, 그리고 89번. 이게 좀 어려워요. 다음 중 언급이 안 된 것은 이랬는데 다 C. 그녀는 미스 킴에게 초대받았다. 왜? 아래 편지에서 딸이 초대했다고 그랬죠? 미스 킴이 초대한 게 아니죠. 미스 킴은 이 사람 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요것이 언급이 안 됐고 그리고 틀리게 언급이 됐죠. 그래서 얘를 답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여기 본문 부분에 있죠. 가끔씩만 요즘 식당에 간다 그랬으니까 요즘은 잘 안 간다. 요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같은 경우에는 한때 같이 일했었다. 이것은 RTS에 오기 전에 유니버설 미디어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유니버설 미디어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 동료였고 한때. 자, 그리고 지금 파리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기븐스가 지금 파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파리 있는 우리들도 너가 잘 되길 바란다. 이렇기 때문에 D도 있고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90번. 미스 기븐스가 아마도 자카르타에 언제 올 것인가 이랬는데 자, 여기서는 아까 7월 9일부터 이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한다고 그랬고 아랫지문에서 너가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하는 날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카르타에서 5일 컨퍼런스를 하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7월 달에 자카르타에 있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점, 사람, 그리고 장소에 대한 관계들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지가 앞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한 지문 한 땀 한 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익숙해져서 그 팟7에 대한 공포증을 없애고 이 정보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Alright. 자, 그래서 본문에서 답이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는데, 지금 본문에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답이 되는데요. 지금 답이 되는 부분을 보면, 자, 답이 안 되는 부분과 답이 되는 부분들이 지그재그로 계속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빨간색 부분은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7 지문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읽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요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읽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그 고득점의 열쇠, word with multiple meanings.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동의어 문제죠. 2문제에서 3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지문에서 이번 시즌에 theater가 will be featuring fresh take. 자, fresh take on 몇 가지 전통적인 뮤지컬의 fresh take를 선보인대요.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이 fresh랑 비슷한 뜻이 무엇이냐 이랬는데, fresh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서 고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0을 굉장히 많이 고르는데 그거 변태예요. 이렇게. fresh하다고 0 한 거 아니거든? 이렇게. 자, 답은 T거든. original. 여기서 fresh는 참신한 시도인데 original 독창적인 이거하고 같은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맨날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요게 이제 세멘틱에서 제가 그린 건데요. 이 cert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ertain. 이 certain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진리에서 나온 말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 특정한, certain, 특정한, particular example, specific example, certain example, certain condition, 특정한 조건. 그 다음에 sure, 확신 있는 이라는 뜻이 돼요. Are you certain? Are you sure? 사람하고 쓰고요.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positive가 있어요. positive는 긍정적인도 되지만 Are you positive? 너 확실하니?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clear, clear가 아주 중요한 말인데 명백한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It is certain, it is clear, it is evident, it is apparent. 자, 그리고 clear는 맑은, 깨끗한, 투명한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lear는 선명한이라는 뜻이에요. 글씨가 현명하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요, 흐려요. 그럴 때는 클리어하지 않다. 그리고 선명하다 할 때는 클리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얘는 distinct랑 겹치는데 distinct는 선명한도 되고 그리고 개성 있는 이런 말이 돼서 여기서 바로 original이 들어가죠. 자, original하고 distinct가 둘 다 매우 개성 있고 참신하고 이런 건데 여기 fresh가 여기 겹치면서 fresh는 싱싱하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참신하다는 뜻도 있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innovative, 혁신적인, unique, 독특한, create, 창의적인, inventive, one of a kind 그런 종류가 둘도 없다. 이게 이 부분에 들어가요. 자, 선생님 이게 뭐예요? 좀 편하게 좀 여러분이 이제 마리떼 같은 거 보듯이 이렇게 재미로 지금 보고 있다면 그건 아니고요. 토익은 재밌지가 않아요. 자, 토익은 900 넘고 좋은 실력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3% 안에 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점수인데 그러려면 요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그림 몇 개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시험에서 계속 똑같은 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를 사실은 차근차근히 한 30분 정도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단어들 하나씩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시험에서 주로 어디 나오냐? 여기 이런 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본 문제도 바로 fresh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fresh가 original하고 겹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런데 또 시험에 나온 사례가 street vendor permit, 노점상 허가증은 판매상들로부터 제품들을 certain district에서 팔게 한다. certain, 이거랑 비슷한 뜻은 자, 이때는 답이 specific이에요. 특정한, 얘는 바로 이 부분이죠. 특정한 지역. 노점상 허가증 받으면 그 허가증 받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팔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particular, specific, certain 이런 말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여기서 it is clear, 이제는 명백하다. 증가된 유동인구가 상당한 매출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때 clear, 명백하다. 이때 clear는 뭘까? 답이 A가 돼요. obvious. 당연하다, 명백하다. 이때 particular, distinct 이런 것들이 clear하고 겹치니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이 clear랑 겹치는 말 중에서
지금 요 부분이 출제가 된 건데 여기 obvious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명백한, 당연한. 이거 시험에 올해에도 나왔죠. 근데 여기서 선명한이 클리어하고도 겹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 particular는 사돈의 8존이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문맥상 여기서는 명백하다가 좋으니까 A 이걸 넣어줘야 돼요. distinct는 선명한에 가깝고 또는 개성 있는, particular는 특정한 또는 구체적인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어휘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기초 문법을 잘 잡는다. 두 번째, 파트 6는 문맥을 파악한다. 세 번째, 독해는 관계,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 그것이 가능한 단어의 폭을 같이 알고 쓰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RC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베스트 어휘에 대해서는 900인강에서 우선순위로 12, 9위, 8위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요. 우리 학원에서는 1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100% 적중해서 점수가 많이 오르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RC 부분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고 이제 LC, ETS 공식 문제로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Alright, 자, 이번에는 LC 부분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시험 요즘 추세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시험 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즘은 파트 1이 특별히 어려워진 건 아니지만 보는 각도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 그림은 어떤 표현이 나오겠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말해줄 때 그때그때마다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트 1은 속어법을 사용해서 답을 고르는데 특별히 출제진이 사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독특하게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파트 2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어요. 앞으로 파트 2는 어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만 나오는 그런 쉬운 유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런 답이 무엇인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또 시험 볼 때도 좀 넓은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보셔야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파트 3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 미리 파악하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듣는데 너무 편협적으로 어떤 단어를 기다리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파트 4는 문장이 긴 문장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if로 시작하거나 which 같은 관계대명사가 나오거나 이럴 때 답이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달 시험을 보면서 후기를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하고 있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후기를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건데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또 그 다음 달 강의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면 장문을 듣는 연습이 꼭 필요한 게 파트 4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 더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 1부터 한번 해보겠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어떤 원리나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득점을 위해서 파트 1을 잘 하려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이 있으면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초보자들은 명사 위주로 들어요. The flowers have been arranged on the table. 이러면 초보자는 테이블이나 아니면 flower 위주로 들리게 돼 있어요. 명사가 더 잘 들리거든.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have pp인지 아니면 flowers are being arranged are being pp인지. have pp 이렇게 쓰면 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답이 될 수가 있고요. are being pp 이렇게 되면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로 사람이 여기서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오답이고 A가 답인데 이런 부분 have pp인지 being pp인지 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매달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being이 있을 때 틀릴 때가 많아요. 자, 예외가 있어요. are being displayed 전시되고 있다. 이건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being이 있으면 되고 있을 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유념하시고 자, 두 번째 같은 문장 구조를 하더라도 지금 앞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이고 앞치마를 입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입고 있는 걸 수 있고 벗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The man is wearing an apron 이렇게 되면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해서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Taking off 이렇게 되면 벗는 과정에 있다 해서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벗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wearing은 상태, taking off는 행동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행동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동사 부분 잘 유념해서 듣고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전사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The lamp is at the center of the room 이렇게 되면 방 한가운데 있는 거고요. The lamp is in the corner of the room 이렇게 되면 구석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긴장하면. The lamp is between the two beds. 이렇게 되면 침대 두 개 사이에 램프가 있는 건데 The lamp is placed near the table. 이렇게 되면 테이블 근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사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망치가 나왔을 때 망치란 단어를 말할 때보다는 툴, 도구라고 말할 때가 더 많고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죠. 근데 이퀴프먼트라고 말할 때가 훨씬 많고 현미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는 추세가 요즘도 대세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첼로 같은 것들은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브로셔, 책자, 이건 퍼블리케이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 외에도 바뀔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실제 문제에 나온 걸 통계를 내서 연결해 준 부분이 우리 750LC 인강에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별히 명사를 동사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라인 더 스트리트 일렬로 카페가 쭉 있는 거. 자, 닥트가 선착되어 있다. 선착장을 닥트라고 그러죠. 윌링, 바퀴가 있는 걸 밀거나. 자, 레이크, 가을에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요즘 낙엽 많잖아요. 근데 12월 시험에서도 이 레이킹 이렇게 되면 이렇게 레이크가 있어서 이것이 이것으로 낙엽을 긁어모을 때 또는 눈이 오면 셔블링, 삽질하다. 백잉이 나온 적이 있어요. 백에다가 뭘 넣는 거죠. 쇼핑한 거를. 이럴 때 쓸 수가 있고 프랍트가 제가 계속 적중하고 있는 거죠. 괴어놓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대를 나무에 괴어놓았다 할 때 prop agains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즉 원래 명사인데 동사화되는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그림이 시험에 실제로 나온 건데 이걸 우리가 딱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나오고요. 뭔가 들고 있고 차가 있고 뒤에 배경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이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4개를 다 들으면서 하나씩 제거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푸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5. A. Workers are assembling equipment in a lobby. B. A vehicle's rear door is raised. C. The men are leaning against a column. D. Items are being wheeled into a van. 오케이. 자, 2명 이상이 등장을 했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A에서 The workers are assembling, assemble은 모이다도 되고요. 모이다, 조립하다도 되죠. 자, 근데 lobby가 틀렸어. 이걸 제거하고 조립하는 과정에 assemble하다 그러면 construct, build 이것도 되고 모이다라는 뜻으로 이거하고도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staff assembly가 나왔었죠. 올해 직원들의 모임, 가산일 때는 모임, 불가산일 때는 조립이라는 뜻이 돼요. assembly가.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A vehicle's rear door가 뒷문인데 is raised. 자, raise가 올리다, 인상하다 이런 말인데 lift도 들어 올리는 거고 increase는 그냥 증가하는 거죠. 달아요 좀. 근데 raise는 돈을 모금할 때도 되고 이런 표현도 알아주기 좋은데 자, 여기서 문이 뒤에서 올려졌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뒷문이 올려져 있으니까 얘를 동그라미 하고 이걸 lobby는 X하고 자, 그 다음에 leaning. 자, 요 가운데 부분 leaning이 기대고 있어야 되는데 컬럼의 기둥인데 여기 뒤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컬럼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tems are being wheeled. 자, 여기 바퀴 있죠. 그런데 바퀴 있는 걸 밀어야 되는데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맞는 부분 틀린 부분 분석해 보면 밴 같은 건 다 맞죠. 컬럼도 그림에 있어요. 가운데가 주로 틀리죠. 요즘 시험은 가운데가 연결해주는 부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뒤에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B를 써야 됩니다. 자, 요즘 시험의 추세. 앞에 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처음부터 어떤 workers 하면 여기 들은 다음에 assembly 하면 제거하고 vehicle's rear door is raised 끝까지 맞으니까 다 세 분들 다 확인하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그리고 C하고 D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가 있죠. 뒤에만 잘 들리면은 이건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1은 가운데 있는 동사 그리고 그 동사의 시제 이런 것들 보면서 제거하면서 한 개 남겨놔서 답을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B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 여기선 상황 이해 위주로 해야 돼요. 직접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when is our next class? 다음 수업이 언제냐? 그럼 몇 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대화에서 나는 그 수업 안 가서 몰라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거든. 자,
요즘 가장 어려워지는 부분이 지문이 아닌 경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지문이 아니면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때 제안이나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내가 뮤지컬 티켓이 생겼어.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같이 갈래? 이런 게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밖에 비 온대. 내일. 밖에 비 온다. 그러면 거기서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산 챙겨야겠다. 이런 보편적인 답도 되겠지만, 내일 행사를 취소해야 되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식이나 상황을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소식을 나왔을 때 공감대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자기 소감 같은 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공연 너무 뭐 재밌던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거나, 나는 별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단독 문제로 지문이 아닌 경우가 제일 이해도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사사항들은 쓰이는 표현들은 미리 공부하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지금 제가 말한 것과 유사한 그런 유형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Number 3. Let me know if you're free to talk today. A. No, it wasn't free. B. It won't let me. C. Right. I'll email you. 오케이, 답 고르셨나요? 자, Let me know if you're free to talk. 자, free라는 단어는요, 사람한테 쓰면은 시간이 나다. 사물한테 쓰면 무료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요거는 제안을 하는데 질문은 아니죠. yes, no로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는 it wasn't free. 이거는 무료가 아니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 자체가 일단 안 좋고요. 오케이? 오답은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오답이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it wasn't free에서 free는 무료가 아니었다는데 질문에서 free는 사람하고 썼으니까 시간은 아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자, B, it won't let me. 이게 무슨 뜻일까? it won't let me는 이거 번역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계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기계가 나에게 켜려고 해도 켜지지 않고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고 이거를 it won't let me 이렇게 말을 it가 좋을 때. 자, 원래 이렇게 짧은 게 찍을 때는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 그러나 여기서는 알았다 right 쓰고 I'll email you 요걸 틀리시는데 왜? 이게 약간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자, 너 오늘 같이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이랬으면 바로 그냥 말할 수가 있겠죠. 나 시간 없는데 이렇게. 그러나 시간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이게 내포되면서 이메일로 알려줄게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이 C가 돼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너랑 얘기할 수 있는 여부 자체를 나중에 이메일로 알려줄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4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4. His lecture was based on the research in his new book. A. He couldn't attend the lecture. B. Maybe after I've read it. C. Was it interesting? 오케이. 자, 이번에 그 사람의 연설은, 강연은 그의 새로운 책에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야. 이거는 어떤 정보를 얘기한 거죠. 자, 여기서 렉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렉처 앞에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 피하는 게 좋겠고, 책 가면 읽는다.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 가면 떠오르는 게 읽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상이 돼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트가 뭘까요? 렉처를 받는 거죠. 원래 요즘 시험에서 어려울수록 지문에 있는 것을 대명사 it나 the one 이런 걸로 받았을 때 답이 많은데 Was it interesting? 이러면 그 사람의 강연이 어디에 근거한 강연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참석하고 온 거죠. 그랬더니 답변자가 자기는 참석 안 했으니까 흥미로웠니? 이렇게 추가로 다른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역질문이 답일 때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C가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상황에 대해서 내포되어 있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에서 그 사람 연설은 뭐에 대한 거였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재밌었니?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좀 더 넓은 의미로 그 질문의 직접적인 답보다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파트 2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C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한 개 더 해보겠는데 10번 들어보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ber 10. I don't know how to operate this camera. A.
Here, I'll show you. B. He's resting at the moment. C. No, I don't. 자, 보통 일반적으로 I don't know how to operate this camera. 근데 이 카메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랬더니 A에서 Here, I'll show you. 보여줄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좀 어려운 문제는 A는 듣고 나서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좀 기다려요. 그다가 B는 이제 제거가 되죠. 지금 쉬고 있다 이거는 아무도 안 썼을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No, I don't 하면 이러면서 있을까 이러다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A가 더 좋은데 A씨는 원래 A하고 C 중에서 고민이 될 때 둘 다 답인 것 같거나 답이 없는 것 같을 때는 앞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쓰는 게 좋아요. No, I don't 이거는 똑같은 단어 반복이 되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얘도 No, I don't 이렇게 말을 하면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죠. 지금 카메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봤기 때문에 Here, I'll show you.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내포된 것은 모르겠다는 게 좀 가르쳐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르쳐준다 해서 A를 써야 돼요. 오케이? No 같은 경우에는 Do you know? 이렇게 질문했을 때 No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모를 때. 근데 여기서 질문 자체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yes, no로 답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지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C를 쓰고 싶으면 I don't either. 나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 아니, 나도 아니야.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짧은 부분인데.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 이거 I don't know how to operate something. 이렇게 되면 Here, I'll show you. 이 답을 공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이럴 때 쓸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ETS 인강에서 제가 600, 750에서 LC 부분을 담당해서 강의를 해드릴 때 실제 그 문제들을 분석하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린 거로 통계가 잡히는 것들 가지고 찍었어요, 인강.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은 그것을 먼저 공부를 하면 본인이 틀릴 수 있는 약점들을 금방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파트 3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기다리자. 특정 단어를 듣고 답을 하려고는 하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유추하는 자세로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자, 파트 3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주로 장소나 사람, 초반에 또는 주제를 묻고 두 번째가 구체적인 유형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구체적인 유형은 문제를 미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기는 미리 안 봐도 되는데 문제를 미리 봐야 돼요. 예정, 부탁, 제안, 넥스트 같은 거 나오면서 후반에 나오겠죠. 이게 기본 골격인데 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별히 대명사를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파트 3는 앞에 여자가 말했을 때 남자가 여자가 말한 내용을 대명사로 받아줍니다. 복잡한 문장 구조 중간이 답이 더 많고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 표현이 돼서 답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배치되는 부분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나오면서 주로 중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동사가 want나 say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이면 주어를 동그라미 한 다음에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은 이러면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사람 이름이나 시간, 장소들이 언급이 문제에서 되면 그건 미리 표시를 하고 답을 쓰는 게 좋겠고 문제 시제가 과거면 주로 초반이나 중반에서 답이 나오고 미래면 뒤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대화가 시간 순서대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파트 3가 요즘 추세에 보면 대화를 잘 분석해 보면 앞에서 말한 똑같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비슷한 다른 말로 바꿀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무슨 캠페인을 하잖아? 그럼 이게 청소 프로젝트인데 그럼 그걸 노력 또는 endeavor가 사업이란 뜻이 되고 시장님의 사업을 이니시티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질문에서 두 개, 세 개의 단어로 이렇게 다른 말로 최대한 바꿔서 그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필립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이 내 상사라고 말해요. 그러면 같은 회사 다니니까 코워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너의 상사 이렇게 버스라고도 말을 하고 자, 처음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커버리지가 보험인데 펄리치도 보험이거든. 그리고 건강보험이면 헬스 플랜에서 플랜이라고도 그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진행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토익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에서 따온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슈퍼바이저 들었다고 뒤에서 또 슈퍼바이저 안 그럴 수 있고 다른 비슷한 말하니까 그 다른 비슷한 말로 말할 때 얘가 아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도네이션 같은 거 컨트리뷰션하고 똑같은 말이 문맥상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이 애드레스란 말도 되지만 연락 정보를 달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병원을 practice라고 그래요. 그래서 doctor's office라고도 그러고 그냥 병원이 너네 지점이면 브랜치라고 바뀔 때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객들의 후기를 testimonial, feedback 또는 opinion. 자, 나들이 one day trip, a single day tour, a day trip 이걸 excursion.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assembly, meeting, gathering, business, function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엑시빗 요즘 보면은 엑시빗 전시회인데 엑스포라고도 그러고요. 컨벤션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트레이드 페어라고도 그러죠. 자, 그리고 어셈블리 조립하다가 되는데 빌드라고 바꿀 수도 있고 컨스트럭트도 되고 엑스텐드가 연장하는 거니까 더 많은 시간을 주다 해서 more time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어요. 오케이? 얼마 전에는 인턴이 나왔는데 근데 인턴들을 데이라고 받아주고 더 원스 이렇게 받아줘서 끝나는 것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비슷한 말로 계속 바뀌어주니까 파트 3에서는 그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7도 사실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건데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이거 인강 보면 내가 이거 말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 시험 문제에서 대화가 진행되면 그 대화를 다른 말로 바꿀 때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줄이기. Get in touch with를 company president 이러면 회장님이죠. 근데 여기 컴퍼니 빼고 그냥 프레지던트에게 연락하자 이렇게 줄여요. 늘리기가 있어요. 러비에서 만나자. 그럼 lobby of the hotel. 이게 호텔이면 이걸 붙여갖고 답에다 두면은 다른 거 같이 볼 수가 있죠. 또는 호텔 러비. 바꾸기가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거죠. paraphrase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메인 오피스를 방문해라 그러면 헤드쿼터. 그렇죠? 뒤집기도 굉장히 잘 나와요. 우리가 환율을 rate of exchange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답은 exchange rate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President of the company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답은 company president 이렇게 바꾸기도 돼요. 근데 요즘은 뒤집기 플러스 바꾸기 또는 줄이기 플러스 뒤집기 이렇게 두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답을 만듭니다.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들으면서 생각하나요? 들으면서 생각 못하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약간씩 바꾸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시험 볼 때. 들린 거랑 조금씩 바꾸는데 그건 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배경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파트 3를 문제를 미리 보고 한번 해보시는데 어떻게 보는가? 어디에서 일하는가는 다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미리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두 번째, why. 그죠? why는 원래 주어가 말을 많이 하는데 여자가 다시 전화해 주기를 바라는 남자는 왜 그런 것인가? 왜 전화해 주길 바라는가? 이 부분은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보기는 너무 기니까 다 들은 다음에 푸세요. 이렇게 짧은 것들은 들으면서 동시에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긴 거는 같이 읽으면서 푸시면은 들리는 것을 많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what does the woman want the man to review? 자, 여자는 남자가 뭐를 검토하기를 바라는가? 이것도 여자가 말을 하죠. 이 want가 나오면 주어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짧으니까 같이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이 진행할 수가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문제는 다 듣고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Mr. Logan, this is Clara Jackson calling from Moreland Insurance. We saw your resume on an employment website and wanted to speak with you about a position that's opened up at our company. We're looking for someone with an insurance background to head our customer service department. That sounds interesting, but I'm about to leave on a business trip. Could I call you back once I get to the airport? I'll have some time before my flight, and I'd really like to learn more about the position. I'll be in a seminar later, so why don't you call me when you return from your trip? In the meantime, I'm going to email you more details about the job. I think once you've had a chance to review them, you'll find that this position is a great opportunity for someone with your experience. Number 1. Where does the woman work? Number 2. Why does the man want to call the woman back? Number 3. What does the woman want the man to review? 오케이. 자, 요즘 올해 들어서 2015년도에 제가 매달 시험을 봐가지고 여러분에게 후기,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그러죠. 그런데 요즘 특이하게도 과거에는 이게 순서가 좀 뒤집어질 때가 있는데 요즘은 계속
첫 문제는 앞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 가운데 나오고 좀 기다렸다 뜸 들이면 마지막 문제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ETS가 이 순서를 이렇게 뒤집거나 이런 꼼수는 안 써요, 이제. 그러니까 차분하게 기다린 다음에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내용을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처음에 Mr. Logan, this is Claire Jackson calling from the Moreland Insurance. 자, 보험회사야. 그러니까 처음에 답이 나왔잖아요. 그건 동시에 풀어도 되고요. 자, 너 같은 보험 배경 있는 사람을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남자가 관심 있다. 하지만 자, but 다음에 답이 아주 많아요. 자, but and so 이런 거 다음에 답이 아주 많은데 내가 출장 가는 길이라서 공항에 간 다음에 다시 전화하면 안 될까? 이랬죠.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이 좀 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 지금 요 전체의 주제, 그렇죠? 너무 국부적으로 갈 필요가 없고 마지막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다가 in the meantime 뜸들여. 그러니까 in the 일단은 내가 너한테 일자리에 대한 디테일이 뭐요? 검토해라 하는데 디테일, 오케이? 세부상. 이제 답이 나왔죠?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일하냐? 그럼 앞부분에서 말하니까 인슈런스 컴퍼니가 답이 되겠어요. 자, 인슈런스 컴퍼니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죠? 이건 쉽죠? 두 번째, 자, 요게 이제 진짜 듣기인데, 여기서, 좋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출장 가는 길이라서 공항 가서 전화한다. on my way. 다른 말로 바꿨잖아. 가는 길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D를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쓰고 막 다른 걸 쓴 거면 상상으로 간 건데, 이 글을 두세 문장을 다 이해한 다음에 뭔지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어떤 특정 단어를 들으려고 그러면 더 부작용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in the meantime 한 다음에 디테일이 뭐야? job description. 바꿨지 다른 말로 description이 묘사. 근데 직무 명사서를 이렇게 말하는데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정보. 그래서 description 또는 information 그리고 요즘 잘 나오는 게 clarification 설명 이렇게 추상화된 표현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C가 되겠죠. 이번엔 파트 4인데 파트 4는 3보다 조금 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 대신 그 사람이 말할 때 굴곡 이런 걸 잘 봐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if로 시작하는 부사절 뒤에 답이 있거나 관계되면서 이럴 때 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문을 들으면서 가운데를 잘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어요. 자, 예를 보겠어요. 지금 파트 4에서는 일단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꼭 나오죠. 그래서 as Vice President of Marketing 이러면 답변이 Vice President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그렇게 틀려요, 사람들이. 자, 그럼 이 사람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있건 형용사절. 이게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게 있죠. President will introduce our new director who has recently moved from Berlin. 얘가 지금 여기 밑줄 친 이 부분이 바로 이 디렉터를 꾸며주는데 이걸 관계대명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를린에서 이사 왔다죠. 그러면 이 디렉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another city, 베를린을 another city라고 그래요. 다른 도시에서 윌로케 이사 왔다. move를 윌로케로 바꿔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테스트는 원래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이나 동격일 때 아까 부사장 이런 걸 꼭 내야 되는 게 공식이 있어요, 배경에.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그 부분을 캐치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for any reason you need an extension, 연장이 필요하면 슈퍼바이저가 알려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하면 왜 연락할까? 연장이 필요해. extension 다른 말로 more tim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에서도 내야 되는 게 방침상 있습니다, ETS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거 잘 이해 안 된 거는 빨리 잊어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실제 문제를 해보겠는데 22번 Who is the caller? 요거는 초반에 그냥 같이 들으면서 풀어도 되는데요. 23번은 요 부분 밑줄 치고 내일 오후를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일 오후에 하는 일. 그리고 24번 왜 또 연락이 될 수 있을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반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3번인데요.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길어요. 이걸 미리 보면은 한 개만 답이고 나머지는 그 질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헷갈림게 하니까 요건 미리 풀지 마시고 요거만 풀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Questions 22 through 24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this is Stephen, the building manager.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someone from the maintenance department will be inspecting the plumbing in the building tomorrow. Some of the tenants have reported that the water pressure in their apartments is low, so that's why we need to get the plumbing checked out. You don't have to be there for tomorrow's inspection, but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the water will be shut off for an hour from noon to 1 o'clock. Then, if any repairs have to be made in your apartment, I'll call you to set up a time to have the work done. Number 22. Who is the caller? Number 23. What will take place tomorrow afternoon? Number 24. Why would the listener be contacted again? 오케이. 처음에 Hi, this is Stephen, building manager. 자, 여기서 건물 관리해주는 회사의 매니저예요. 메인테너न्스 부서에 있는 사람이 와서 플러밍을 검사한다 그랬죠. 플러밍 배관. 이거 기억 나십니다. 이거 플러밍이란 표현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아파트라는 게 이제 후반에서 나오니까 이게 아파트 건물 매니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내일 이제 검사하러 오는데요. 너는 없어도 되는데 그때 물이 이제 끊겨요. 잠시.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고요. 만약에 수리가 너네 아파트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if절 셋업 타임 하려고 다시 연락한다. 오케이. 22번 유틸리티 컴퍼니 월커는요. 전기, 가스, 케이블 이런 전화회사 이런 걸 유틸리티 컴퍼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회사 직원이고 appliance repair person, appliance가 냉장고, 세탁기 이런데 이런 거 수리하는 사람. 그리고 C 아파트 관리자. 그리고 D material supplier 재료 공급업체인데 그래서 답은 여기서 C가 되겠죠. 이거는 빌딩 매니저라고 말했고 테넌트 입세자 이게 사무실 건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라고 뒤에서 말하니까 종합해서 여기가 property manager 또는 빌딩 매니저 또는 아파트먼트 매니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C로 가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이 한번 이런 경우를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것만 알면 이제 시험에서는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23번 여기서는 특정 시점에 벌어질 일을 묻죠. 요게 특정 시점. 그래서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I want to let you know that someone from maintenance department will be inspecting the plumbing tomorrow. 내일 플러밍을 검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But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the water will be shut down, shut off.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내일. 자 그러면 여기선 플러밍 검사하고 물이 단수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니까 B 이걸 써야 돼. Plumbing will be inspected. 자 24번 요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시 연락이 된다면 왜? 자 여기서 A는 계약을 협상하려고 B는 서비스 평가를 제공하려고 C는 어떤 부동산을 구경하려고 D는 schedule of repair인데 마지막 분에서 if any repairs have to be made in your apartment 여기서 만약에 수리가 이루어진다면 I'll call you 투부정사 셋업 타임이 바로 스케줄하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수리를 하다 해서 답이 D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앞에서 첫 문제, 가운데서 중간에 두 번째 문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if절이나 어떤 뜸을 들었을 때 부사절 같은 데서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파트 4 공부하시고 이제 연습하실 때는 if절이 나왔을 때 if 딴딴딴딴 한번 끊으면서 I'll call you 투부정사 이랬을 때 요 결과절을 듣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듣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시작하면 그때 빠지고 그 지문에서 그 마침표 나온 다음에 새로운 절이 나왔을 때 in the meantime, if, then, but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재진입해서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험장에서 갑자기 듣다가 놓쳤으면 당하지 말고 재진입을 새로운 문장 때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문제 후반에서 뜸들면서 편하게 말하는데 그 집중하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른 말로 바꿔준 걸 써주시면 되겠죠. 많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세이 할 때는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잘 따라가면서 차분하게 그 맥락을 따라가시는 것도 더 좋은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토익이 바뀐다고 해서 전 너무 신나고요. 좀 더 발전되는 그런 토익 모습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마 상업적인 학원에서는 토익 바뀔 거니까 그 전에 미리 봐라. 그 매출을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할 거야. 2006년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회사에 취업하거나 이래도 승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실력을 계속 입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끝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흐름은 똑같기 때문에 새로 바뀌어도 테스트하는 게 똑같고 바뀌기 전에도 테스트하는 게 똑같습니다. 첫 번째, 어휘 의미의 쓰임. 여기에 초점 맞추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오늘 분사와 그리고 전사에 대해서 배워서 아마 좀 심란하실 거예요. 왜? 여태까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제 말이 맞거든? 그런데 전사 부분도 저렇게 정리하는 건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것들이 돼야지 성적이 잘 나오고 영어를 실제로 잘할 수가 있어요. 이 테스트가 원하는 것은 꼼수하는 애들이 성적 못 받고 그리고 실제 이해도와 논리적인 그런 쓰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적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2, 3주라도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에 초점 맞추고 그리고 앞으로는 파트 3, 6, 7이 가장 많이 바뀌죠. 토익에서 이 등장하는 정보들과 인물들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파악하는 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LC는 공부가 아니야. 노력의 양보다는 방법과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300점대잖아. LC가 400점대로 앞자리를 바꾸려고 그러면 800에서 900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오케이? 양을 더 늘린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이 바뀌려면 오늘 제가 강의한 게 힌트가 좀 돼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실전을 많이 해야 돼요. 왜? LC는 자기 귀가 들어야 되는 거지 읽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몸이 익숙하도록 운동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같이 연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운동 혼자 하기 좀 힘들면 학원에서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월 강의는 이제 산타 보고 입고서 이렇게 하는 거 작년 그림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빨래라고 이제 대학로의 공연인데 취준생을 위한 공연인데 내가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전체를 빌려서 우리 수강생분들과 봅니다. 과거 수강생분들도 이벤트 같은 데 있으면 참석하시고 우리 YBM 클래스도 같이 이벤트에 참석하셔서 제가 초대하고 싶으니까 우리 공연장에 와서 우리 배우들과 함께 정말 알찬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말씀드려서 우리 카페 오세요. 이거는 우리 강의실이죠. 작년에 올해 강의실인데 여기 이렇게 꽉 차서 350석이 강의를 하면서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아직 안 끝나서 마지막 YBM 전국 1위 배동희 강사가 주는 파이널 체크포인트. 오케이? 첫 번째, 문법을 잘못 알고 있어서 틀렸나? 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강의는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업화돼서 마케팅 위주로 되는데 사실은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실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즉 지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휘는 한 개 뜻만 알고 있으면 시험을 못 봐요.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가 아는 굉장히 쉬운 단어도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 공부가. 예를 들어서 페어가 있어. 페어가 뭐야? 나 이거 알아. 요금. 어휘집에서 외웠어. 이건 먹거리도 되거든. 그거 모르면 더 틀려요. 두 번째 뜻. alright? 전체 지문 흐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나?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파트 6, 7, 특별히 7은 상상하고 상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오답을 유도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무리 없이 전체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네 번째, 여러 가지 정보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It's all about relationship now. 이제는 관계에 대한 거야. 지문을 읽을 때 핵심만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들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전체 주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 HC 특별히 그렇지만 차분하게 소거법을 사용하는 거야. 파트 5에서도 그래요. 제가 강의들을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고 여러 다른 강의들도 좀 보면 뭐 이게 자연스럽네 뭐 이런데 아니 미국에서 살다 오지 않았으면서 뭐가 자연스러워. 오케이. 그런데 느낌상 자연스러운 게 오답이 더 많아요. 요즘 시험에. 아주 최근에 그게 더 많아졌어요.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토익 시험이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들이 더 답이 많이 출제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연스럽지만 않지만 이제 실제로 가능한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시험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유명한 그런 표현만 알면 안 되고 그 표현을 제대로 이해해서 조금 특이하지만 그 배합을 가능하게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느낌상 뉘앙스상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좋아요.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를 해서 배합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파트 2에서 특정 단어에 집착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단어들보다는 문장 전체 듣는 연습이 필요하고, 7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특별히 사람, 시간, 장소 같은 거 미추치고 풀고. 자, H 공부할 때 문법과 구조의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의미 중심의 학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뉴토익에서. 당연히 우리가 토익 성적 높은 사람은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선생님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체크포인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YBM 클래스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또 그 외의 질문들도 제 카페에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강의 내용을 준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16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열심히 해서 올해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배동희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